안녕하세요. 오픈스택 공부와 기여를 둘 다 해보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조성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에서 부대표와 대표를 역임하면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스택 기여에 대한 활동으로는 2018년도 당시에는 컨트리부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까지 컨트리부션 아카데미에서 오픈스택 팀의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2021 컨트리뷰션 아카데미가 모두 막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오픈스택 팀의 멘토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팀에서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오픈스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오픈스택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멘토로서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갔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소스 기여는 사실 개발자라면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막막합니다. 저도 지금 오픈스택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다른 프로젝트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좀 막막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나 오픈스택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여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오픈스택은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통합된,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오픈스택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6개의 핵심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6개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외에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30여 개의 추가 컴포넌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총 한 40개 정도가 되는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예를 들면 GitHub 레퍼지토리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스택을 잘 모르는데 오픈스택에 잘 기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오픈스택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참가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멘토로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픈스택이라는 기술을 익히는데 수개월, 현재까지도 오픈스택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처음 오픈스택을 접하는 멘티분들이 오픈스택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오픈스택에 기여를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을 해서 버그 패치가 5건, 그리고 기능 제한이 무려 8건, 그 외에도 이슈 코멘트도 하고 버그 제보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오픈스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오픈스택 기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기여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3가지 포인트들을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오픈스택에 적용을 해보면요. 오픈스택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픈스택을 운영을 해봤거나 아니면 진짜 구축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사용해 보면서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여 대상이 되는 기술, 오픈스택을 예로 들면은 가상화나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술들을 잘 알아야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사실 멘토로서도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 중요하긴 했었습니다. 멘티분들이 오픈스택에 기여를 하려면은 오픈스택을 아무래도 써봐야지 이슈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슈를 재현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오픈스택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사실 오픈스택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AWS와 같은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개발하라고 한다면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토3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WS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스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스택을 사용하는 도구인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나 SDK는 오픈스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고 오픈스택을 잘 모르더라도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픈스택은 가상화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REST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용자는 이런 API들을 활용해서 오픈스택의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와 SDK도
API로 호출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료 구조형으로 변환해서 반환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코드에서 API를 다루고 그 결과를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은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픈스택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오픈스택 환경입니다. 앞에서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픈스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서버들과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해요. 근데 오픈스택에서는 오픈스택을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그런 환경을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데브스택이라는 도구인데요. 데브스택은 오픈스택 환경을 손쉽게 구성해주는 도구입니다. 또 오픈스택의 개발자, 업스트림 개발자분들이 개발 환경을 만드는 데도 쓰고요. 그리고 오픈스택 코드를 기여할 때 거기에서 CI 환경에서도 오픈스택을 코드 테스트하는 환경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버추얼박스 VM, 4코어나 16기가 정도 메모리를 할당하면 넉넉히 쓸 수 있는데요. 이 VM 한 개로 오픈스택 코어 컴포넌트 모듈을 단 20분 만에 구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하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아래 보시는 명령어 3줄이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오픈스택 환경이 뿅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라이즌이라는 웹 UI도 제공해서 오픈스택을 정말 우리가 AWS 사용하듯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카페24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인스턴스에다가 각자 데브스택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각자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으로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노트북에다가 구현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데브스택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픈스택을 사용해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대상,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에 대한 코드를 익혀야 되겠죠? 다음 스텝으로는 간단한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해 보면서 코드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픈스택에 인스턴스 목록을 조회하는 오픈스택 서버 리스트라는 명령이 우리가 이거를 터미널에서 쳤을 때 어떻게 아규먼트가 파싱이 되고 서버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펑션이 있을 텐데 그 펑션까지 어떻게 매핑돼서 호출이 되는지, 그리고 오픈스택의 API는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코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코드를 분석하자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애매한데 우리는 한 기능을 타겟으로 잡고 그 기능이 동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예시를 든 거죠. 그리고 코드 수정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기여를 할 수는 없지만 아래 보시는 그림이 오픈스택 서버 리스트의 예시인데요. 여기에 생성 시각을 추가한다든지 업데이트 시각을 추가하는 등의 연습을 하면서 코드 수정의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주 동안 오픈스택을 이용해보고 테스트해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여 대상인 CL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 기여를 위한 준비와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오픈스택은 다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GitHub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드 리뷰를 위해서 게릿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슈 트래커로 스토리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드 리뷰 단계를 다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삭습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오픈스택에서는 컨트리뷰션 가이드가 정말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멘티분들이 스스로 컨트리뷰션 가이드를 보면서 필요한 계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게릿을 이용하다 보니까 Git PR을 날리더라도 Git 리뷰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it 리뷰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오픈스택에서 강제하는 커밋 메시지 규칙을 익히고 그거를 체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에 GitHub만 사용하다 보면은 GitHub에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이슈 트래커, 스토리보드를 접하게 되면은 스토리라는 개념도 있고 태스크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슈 트래커에 대한 사용법도 다시 익혔어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릿을 이용해서 코드 리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스택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손쉽게 온보딩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 연습용으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다가 테스트 이슈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패치를 만들고 2명씩 짝지어서 서로 코어 리뷰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픈스택 쓸 테스트 환경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CLI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 분석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오픈스택의 그런 업스트림의 개발 환경, 그 다음에 리뷰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로 샌드박스를 가지고 연습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슈를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2주 동안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이제 이슈 트래커에서 각자 이슈를 찾아보세요 라고 제가 던졌죠. 이슈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백 건씩 올라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이 온 질문이, 멘토님 이 이슈를 찾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뭐 이슈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이슈를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픈스택을 쓰는 거는 쉽지만 이슈를 이해를 하려면은 오픈스택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픈스택을 잘 모르니까 이슈 원인을 모르고, 그러면은 멘토가 하나하나 다 그 원인이 뭐고, 재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2명이었긴 하지만 12명의 멘티에 쏟아지는 질문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기로 합니다. 오픈스택을 모르더라도 오픈스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 CLI의 히스토리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오픈스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별로 클라이언트 코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쪽에서 CLI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테크니컬 커미티에서 개별 CLI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커맨드들을 오픈스택 CLI로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CLI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CLI에 대한 표준성도 어긋나게 되고, 각각이 다른 포맷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스택 CLI로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매핑 가이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오픈스택 CLI에서 오픈스택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던 그런 CLI들이 오픈스택 CLI에도 제공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서가 현행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컴포넌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노바와 글랜스 대상으로 CLI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CLI가 정말로 잘 매핑이 되어 있는지 직접 사용해 보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오픈스택 CLI 쪽에 구현이 되어 있지만 목록에서 누락이 되어 있던 18개의 커맨드를 찾아서 문서 현행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커맨드들을 우리가 찾아냈고,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이슈를 해결하는 것보다 손쉬웠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동작하던 코드가 있으니까 그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오픈스택 CLI에다가 그대로 포팅만 하면 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주라는 시간 동안에 오픈스택을 공부하기도 하고 오픈스택에 기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오픈스택을 모르지만 오픈스택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그 패치 5건, 기능 제한 8건. 사실 오픈스택을 모르면서 버그를 패치하고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을 또 멘티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오픈스택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픈스택 환경을 직접 구축하기도 해야 되고, 오픈스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사실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커맨드 매핑을 전수조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다 써봤어요. 물론 노바와 글랜스에 대한 기능이었지만 노바와 글랜스에 대한 기능은 저희는 다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턴스에 대한 기능들은 멘티분들이 다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도 자연스럽게 다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를 직접 구현을 하게 되면서 오픈스택 API가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업에서 오픈스택을 쓰기 위해서 경력직으로 입사했던 그 기간보다 10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오픈스택을 공부도 하면서 기여도 하는 그런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픈스택을 모르고서는 오픈스택의 그런 이슈를 찾고 재현하고 기여하는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픈스택에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온보딩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좀 4주라는 시간 동안에 손쉽게 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와 SDA 프로젝트를 좀 공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젝트든지 간에 코어 부분을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쪽을 좀 먼저 공략을 하면서 차근차근 기능을 사용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을 해나가는 패치를 보내면서 접근을 해나가면은 그 오픈스택과 같이 거대한 프로젝트들도 손쉽게 접근하고 패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1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오픈스택 팀이 어떻게 오픈스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분석을 했고 그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개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접근했던 방법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스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막연했던 그리고 범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세웠고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